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23일간 두 자릿수의 공매도 매매 관여율이 물량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약 개발하는 이제 바이오텍들은 왜 이렇게 공매도 타켓이 되었는지 이 부분과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흐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지난주에 이제 양봉을 내고 이번 주 3일 정도 양호한 조정을 5일선과 21일 병 사이 했다가 이제 어제 연봉 나오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만 장중에 이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3만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이 장중에 31,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5장에 이제 다시 또 밀리면서 31,000원을 또 하회했죠. 그래서 시간에 또 100원 정도 빠져서 36,650원. 결국 이제 중기 라인에서 중요했던 이 박스권 3만원하고 이제 34,000원의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박스권 이탈이냐 지지냐 여부를 이제 다음 주에도 확인하는 이제 국면으로 좀 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러프하게 치면 지금 요때 이제 최근에 이제 9.92 이걸 빼고 나면요. 무려 23일이면 영업일수로 치면 거의 한 달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리 숫자대의 어떤 매매 비중으로 공매도가 들어왔다는 말은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이제 공매도 매매 비중이 계속 늘어나 있는 거고, 사실 이제 7월 달에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예비 심사의 결과로 이제 본심사 여부라든지 우선 심사 여부가 이제 7월 말 이후에 이제 결정되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런 어떤 주가 하락들은 상당히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는 이제 나노코박스로 올라갔고, 작년도에 이제 올 달에는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다가 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못 올라가는 일종의 이제 3년간의 박스권의 흐름으로 하단 부분 3만원권 이하 이 부분에서는 기다림 올라가고, 작년에도 좀 기다림 올라가고, 올해도 뭐 보면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한 27,8천원까지 갔다가 이제 올 달에 한 50%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지금 3만원대 부근, 그러니까 거의 뭐 작년 연말고 올해 연초 어떤 가격 부분까지 다시 또 내려온 어떤 부분이죠. 이런 영향이 이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수급 요인으로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이제 주식수가 이 3배 이상 증가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이제 수급에 굉장히 두터운 지금 위에 라인의 어떤 물량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거워져 버렸다, 이런 말씀들도 드렸고요.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 매매 흐름에서 시장에 좀 압박하는 것 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지금 이제 오늘 또 견조한 부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번 주에는 이제 매수가 그래도 조금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도 좀 들어왔고, 외국계들이 좀 오늘 좀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이 JP모건 쪽이 이제 아침부터 이제 3만원대 부근감은 이제 매수를 하고 오후장까지 이제 꾸준히 일단 매수를 해서 5만주 넘게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좀 볼 수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서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만원대 흐름들이 지지되는지 여부도 해야 되고요. 결국 이제 안정권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34,000원 위로 올라가 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주가가 32,000원 위에서 이제 이 흐름을 해야 되는데, 이 흐름을 지난주에는 좀 만들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주후반에 이제 시장 영향을 또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뭐 선기사니까, 예, 국산 신약의 뭐 새 역사를 쓰는 15년간 이제 개발해왔던 리보세나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국내 최초로 이제 삼상까지 해서 FDA에 신약으로 이제 품목 허가를 기다리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들은 근데 이제 HLB가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를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이제 대규모로 또 유증을 통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엘레바 테라픽스에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열사의 어떤 공장 증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금을 가지고 전체는 아닙니다. 뭐냐면 시비들도 뭐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일정 부분 이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요 기사에 보면 좀 단초가 좀 나와 있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FA나 에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좀 건실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도 좀 뭐 늘고 영업이익당도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엔데믹 전환되면서 이 FA 사업부 관련되는 부분들도 1분기 매출이 보면 거의 대폭 감소를 합니다. 우리 국내에 보면 뭐 시젠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7, 80% 매출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인수했던 부분들이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미흡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이제 당장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부적이든 그룹차 차원에서 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이 FDA 같은 경우가 이 항암제 개발 시 이제 동반 진단 관련되는 부분들을 의무화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표적 항암제의 어떤 임상의 성공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라벨링을 할 때도 보면 그 처방을 할 때도 이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제 임상 환자나 이제 치료할 때도 이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의 인수가 향후에 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HLB 그룹 자체가 이 전사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본래부터 잘해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인사 이동을 통해서 우리 김동건 이제 HLB 신임이 이제 미국 법인장 파견은 이분이 이제 2020년도에 들어올 때부터 향후에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전문적인 어떤 입장에서 통합하면서 관리를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좀 뭐 예상되었던 어떤 인사 조치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에 유독 이제 공매도가 집중되는 부분들을 제가 구글 검색해서 몇 가지 이제 기사를 좀 따왔는데요. 이때는 이제 2021년도 같으면 7월 달에 대부분 제약 바이오가 전 세계적으로 고점을 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제한이 있을 때였으니까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이 유동성 효과로 상당히 이제 이 퍼 레이쇼가 올라갔습니다, 실제.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되는 치료제라든지 뭐 이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되는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또 가격으로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 당시 이제 퍼 레이쇼가 200 정도까지 갔죠. 그 당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100, 200 정도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퍼 레이쇼가 올라갔다는 부분 자체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수익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고 그 다음에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으로 쳐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제약바이오가 본래부터 이제 성과를 내는 기업들보다는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퍼 레이쇼로 보면 대부분 좀 높은데 이 당시는 뭐 200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서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70까지 갔고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220배 정도까지 예. 뭐 대단한 어떤 성과의 어떤 이제 퍼 레이쇼가 있었죠. 그래서 퍼가 높다는 말은 미래 가치 어떤 좋게 말하면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고 인기가 높다는 말이고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싸다, 예, 고평가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과거 이제 2019년도 같으면 이제 이때는 이제 그 HLB도 이제 위암 관련해서 이제 삼상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올라갔다가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또 바닥에서 거의 뭐 10배 가까이 뭐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 당시 이제 9월 달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기사가 좀 있습니다. 선의의 투자, 희망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과 특별조사를 촉구한다. 한미사이언스의 이제 임종윤 이제 대표가 이제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올린 건데요. 뭐 지금하고도 뭐 거의 뭐 지금 유사하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공매도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산업을 어떤 지지하고 이 국가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비중이 높고,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메가 펀드를 뭐 조성한다 이런 1년차 이야기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항이 지금 없죠.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상태에서 이 미래의 어떤 성장 산업이 바이오 산업의 어떤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어떤 공매도 금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대단한 상승과 대단한 하락을 겪었고, 이런 과정들을 뭐 일반 어떤 이제 소규모 어떤 바이오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협회 이사장이 이렇게 요구를 했죠. 이제 공매도가 뭐 성기능이 있고 악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본시장이 발달이 되어서 이 롱숏 펀드가 이제 월가에서는 원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따져가지고 전문적으로 리서치해가지고 이 공매도를 때리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형태들이 있는데, 이 국내 쪽에서는 이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보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냐면 수급이 약하니까요. 뭐 악성 누모라든지 유언비어 뭐 이러면서 주가를 무차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바이오 어떤 특성하고도 좀 있는데요. 신약의 어떤 성공 확률 아무도 모르죠. 보통 이제 10,000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게 되면 1% 내로 이제 성공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삼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처음부터 그냥 많죠. 2019년도라든지 작년, 재작년에 보면 항상 보면 이제 변동성이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 벤처 관련되는 부분의 투자자들이 또 특히나 국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공매도에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어떤 수급상의 어떤 이 불균형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본래 그 내재되어 있던 불확실성한 어떤 변동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 개인 투자자라든지 해당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많이 되고 좋은 어떤 결과를 못 낸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국가가 이제 바이오 산업 관련되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켜가지고 국내에도 이제 뭐 글로벌 블록버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메가펀드 조성이라든지 어떤 기관의 수급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게 이제 업계의 요구인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공매도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뭐 팔아버리게 되면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수급의 개선들이 사실 6월 달에 KRX 300 헬스케어 섹터에 편입되면 기관들의 수급에 어떤 조금 뭔가 긍정적인 어떤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만 전혀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죠.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좀 강보합세 흐름이고, 여기는 지금 돌파의 흐름들을 어떻게 갈지가 이제 계속 이제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올 초 대비해 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2020 그 재작년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한 50% 올라서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장기 차트에서.
여기는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70%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저점 부분에서 이제 50% 올라와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HLB 같은 경우는 장기 그 바닥권 가격에 다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만 주가 넘어서 2019년도에 어떤 수준의 공매도 잔고가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매매 비중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기가 어려운 어떤 수급 상황을 계속 있는 상태에서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체결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상한보다는 체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숏커버링이나 숏스퀴즈가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에서는 이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우위가 있을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5월달에 어떤 돌파가 실패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유지가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그 뒤를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한 달 넘게 일단 매도 물량들이 집중적으로 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3만원 부근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3만원대 지지 확인을 하고 이 32,000원대, 34,000원대 이 흐름들을 어떻게 뭐 가느냐, 그리고 이제 3만원대 지지 여부가 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한 주간에 굉장히 뭐 중요한 또 이슈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월달 말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 중순이니까 이제 재료 관련되는 부분들의 반영들이 수급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올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